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결핍이 있거나 이러면은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결핍된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네. 강하죠. 결핍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집중력을 더, 향상시킨다. 그렇죠.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책 읽기와 생각하는 힘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책 사유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천 책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부산대학교 앞에서 동사서독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자열이라고 합니다. 네. 오, 예. 여기가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동네 책방 동사서독입니다. 네. 오늘 추천해 주실 책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네. 와, 책 제목만 봐도 야,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 배경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좋은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한 권을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최근에 읽기도 했고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꽂힌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 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해주십시오. 네네네. 바로 이제 책 소개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내용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은 첫 시작이 좀 네. 재미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저자가 있으신데, 네, 그분들이 샌디 네네. 멀레이너선하고 엘다 샤퍼.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다른 책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오. 예.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탄생한 이 책이 어떤 우연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책 서두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책은 그런 배경으로 탄생을 했는데, 우연하게.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그 책 프로젝트가 네. 계속 이제 시간에 쫓기고 마감에 쫓기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결핍이라는 게 통상 이제 돈에 쪼들리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크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생각을 해보니 이 저자들이 시간이 결국은 관리가 안 돼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책들이 마감이 계속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시간의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시간의 결핍. 네네네. 이제 계속 사고를 확장하다 보니까 재미난 이제 이야기거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결국은 결핍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처럼 결핍이란 부분은 결국은 이분들이 과거의 연구라든지 논문 자료를 계속 뒤져보게 되는데 조금 오래된 그런 연구 자료에서 어떤 착안을 해가지고 이 책을 결국은 만들게 된,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핍학이라는 그렇죠, 일종의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아, 이분들이 처음 하신 거예요? 결핍학을? 이분들이 처음 했다기보다는 이제 재미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이 좀 가물하긴 한데 친구인가 한테 물어봤대요. 자기들이 지금 연구 자료를 찾고 어떤 결핍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운을 띄웠더니 결핍학 이야기군. 응? 그 친구가 있었네요. 기존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니 결핍학이 결국 경제학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제학이라는 게 결핍학에 가깝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왜 경제학이라는 게 사람의 무한한 욕망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정된 자원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다룬다는 의미 자체가 결핍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의 그 어떤 논리도 네. 제가 따라가 봤더니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통칭 결핍학인 거죠. 지금 정해져 있는 학문은 아니고 학문 용어는 아니고 네네네. 통칭 결핍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네. 어떤 학문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서 뭔가 정리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핍에 대한 연구 사례 조사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이 책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아까도 이제 시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물질, 예, 뭐 돈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의 결핍까지도 다룹니다. 정신의 결핍.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를테면 뭐 경제학이든 뭐든 결국은 재산과 네. 또는 경제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뭐 재화와 용역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뭐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물론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이 진행이 이야기의 흐름이 결핍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참 재미나게 제가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구 자료나 이런 거를 자꾸 찾다 보니 계속 이어진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결핍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집중력을 더 향상시킨다. 그렇죠.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결핍이 있거나 이러면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결핍된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네. 강하죠. 또 재밌는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비만 문제도 결핍으로 봅니다. 이 책에서는. 그건 어떻게 연결하면 되나요? 무엇이 결핍에서 비만? 그러니까 비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네. 다이어트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가 지속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네. 보통 비만에 걸리거나 뭐 살이 찌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칼로리를 제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핍이라는 게 우리가 마이너스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뭐가 부족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것도 결핍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과잉을? 네. 단순한 어떤 하나의 네.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보다 그렇게 입체적인 접근이 제가 굉장히 이끌렸던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넘치는 것이 어떻게 결핍이 될 수 있는가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핍은 네. 풍요에서 왔다라고 이 책에서는 단정 짓고 있습니다. 사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감 시간에 쫓긴 네. 시간의 부족을 말씀드렸죠. 시간의 부족. 네. 시간은 왜 부족할까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는데 네. 자기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왜 효율적으로 관리 못했을까요?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처리 못하고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아먹었겠죠. 풍요함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남아 돌았구나 그 시간이. 모르는 건가요? 자기한테 시간이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저자분들이 이야기했던 책 마감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1년 전부터 책을 구상을 했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럼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 못했다가 사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풍요함을 그렇게 누리고 있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고 결국은 모자라게 된 그의 그래서 결핍은 풍요에서 나왔다라가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난하면 관계없는데 네. 나이가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 개념이죠. 지금은 너무 없어. 극과 극. 그때는 많았잖아. 이 부족함은 한때는 풍요에서 시작됐다는 네네. 거죠.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네, 그러니까 결핍의 원인은 풍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으면 관계없으나 네네네. 한때는 있었다는 거죠. 네.
없었으면 처음부터 무였다면 결핍을 느낄 이유가 없겠죠. 그쵸, 항상 그랬으니까. 네네. 결핍을 느낄 이유가 없죠. 이제 궁금한 게 이 책이 읽기가 쉽나요? 아니면 좀 어렵나요? 그냥 연구 자료나 논문 이야기가 많이 좀 언급이 되니까 네.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네. 써여지기를 좀 재미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사례들이 많아서 재밌게 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제목은 좋네. 어떻게 보면은 심리, 경제 그 다음에 뭐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구조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 도서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좀 다루는 게 결핍에 정신이 사로잡힌다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자주 나오는 문구인가요? 결핍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원문하고 대조를 안 해봐서 번역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글 번역으로는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로 해가지고 영어 원문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캡처라고 돼 있던데. 캡처. 네네네. 그게 사로잡혔다라고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그냥 맥락상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결핍의 정신이 잠식당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잠식당했다? 네네네. 사로잡혔다 이런 것보다는 잠식당했다. 아니 뭐 그것도 뭐 사로잡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뒤에 가보면 결국은 결핍의 원인은 풍요함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두 부분은 아까 물질적이거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조차도 그렇게 이제 결핍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인간이 결핍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거나 이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능률이 오르고 더 집중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실험에 의하면. 사례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결핍에 의해서 처음에 연구 실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한 50년 전인가 뭐 하여튼 거기 실험에서 얼마 안 되는 표본이긴 합니다만 30몇 명인가 60몇 명을 굶기는 실험을 했답니다. 네. 네네네. 굶으니까 당연히 계속 쇠약해지고. 그렇죠. 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음식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부족해지니까. 네네네. 네. 굶기는 실험이었으니까. 그게 목적이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에 정신이 사로잡힌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굶기는 체험을 한 사람은 결국은 음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정상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와. 이 실험 참가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초점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계속 음식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뭐 이제 식욕 말고도 성욕이 있으니까 연애하는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은 뭐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어. 아예 못 느끼고 이제 영화 장면에서 음식이 나오고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또 사례도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그림을 그리라 했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엄청 크게 그린대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네네. 크게 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예, 정신마저도 그 물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함이 없으면은 자기가 표현하는 그림이 요만해지는데 그게 물질적인 그 그러니까 동전을 이제 그려보라 그러면은 커지네. 커지는 거죠.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게 정말 새로운 건가요? 이 책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책이. 좀 센세이션한 그런 건가요? 제가 이제 모든 네.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고 네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에 가서도 그런 말 저자들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학문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완성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기야 뭐 어떤 학문이 완성된 학문이라는 게 뭐 있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막 네. 개척지 같은 그런 어떤 학문으로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도 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 예,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이런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유한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한 이 사람의 욕망에 네.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어서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풍요함을 느낀다고 해도 계속 결핍함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와 결핍은 결국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늘 따라다닌다는 것이 뭐 제 나름대로의 네. 또 약간의 좀 깨달음이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크게 봐서는 이게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망과 자원 네. 예, 우리가 보통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정신적인까지 포함해서 그런 수준의 부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으니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끝장에서 필런지 윌런지 하여튼 뭐 그 인용을 써놓은 게 있긴 하던데 네. 그 비슷한 의미로 제가 평상시에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 경험상 많이 알면 알수록 네. 모르는 게 더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결핍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핍이었군요. 맞네. 그리고 그 결핍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죠. 결핍감을 느낌으로써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능률이 오르고 순간적인 그런 노력이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묘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핍감이 지금 이제 제목처럼 우리는 결국 인간이니까 네. 변화시킨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스스로 답을 내린다면 여자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학문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지만 네. 답을 내린다면 결국은 아마 효율과 균형 네. 그거에 네.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넘치는 것도 네.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너무 부족한 것도 당연히 좋지 않을 텐데 네. 매사에 어떤 사안에서든 풍요와 결핍 사이의 균형, 밸런스 그걸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예, 밸런스를 맞추려고. 네네.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지를 네. 뭔가 좀 주려고 하는 거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풀지 않고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아우 욕심 많다 이게 아니고 저 결핍에서 오는 현상이야. 맞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그게 결핍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핍은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네. 그게 아니다. 맞죠. 야 이거 신선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표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결핍 이꼬르
풍요다 뭐 이렇게. 결핍은 곧 풍요다? 네. 아니 요 얘기 듣고 사람들이 이해 다 했어, 책 안 읽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왜 책을 꼭 읽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에 그냥 유튜브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왜 꼭 읽어야 됩니까? 강렬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실험과 연구 사례를 필히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단순하게 제가 축약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그걸 뭐 그냥 고지고대로 그래 결핍이 풍요고 풍요가 결핍이 맞는 말이네 라고 그냥 그렇게 알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게 아닌데도 그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건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했는데 정작 그 제목이 너무 강렬하니까 내용을 책을 안 봤어. 저도 보다가 멈췄거든요.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읽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목이 다가 아닌가 한데 그건 아니다. 논란이 많은 스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책 내용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궁금하시면은 책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네네네. 그렇죠. 이 심리하고도 연결되네요, 심리.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철학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리학 서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뇌과학 서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학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셈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너무 즐겁게 읽었다. 뭐 이런 분들은 잘 읽어보시면 그래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제가 언급했던 뭐 심리, 뇌과학, 철학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피엔스 얘기는 왜 갑자기 하시죠? 그 책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한테 추천하신다는 건 어떤 뜻이죠? 사피엔스는 세계사 책이잖아요. 그 역사 서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책을 다른 쪽으로 한다? 그냥 뭐 통상적인 인문학 서적으로 보는 거죠. 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군요. 그렇군요. 아니 형식은 당연히 네. 역사 서적이 맞죠. 역사 서적이 맞는데 네.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통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인문 분야의 좋은 책으로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들이 보면은 이름이 되게 좀 낯설어요. 샌딜 멀레이너선, 엘다 샤퍼. 이분들은 좀 소개를 좀 어떻게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1저자는 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고요. 샌들 멀레이선. 이름 되게 어렵네요. 샌들. 그래서 1저자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첫 번째 저자가 하버드 대학교에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못 외우겠습니다. 이거 샌들 멀레이너슨. 그 다음에 2저자는 이게 엘다 샤퍼. 공저자가 공저자가 프린스턴 심리학과 교수거든요. 앞에는 경제학과고 뒤에는 심리.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연구 실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 도서는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가. 결국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시고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